장면에 끄고 들어갔어요. 자기 얘기 아닌 것 같다고. 저희는 신입 직원 연수 때 폭탄주 제조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자, 숙자, 말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핫한 드라마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를 보고 우리는 김 부장 쪽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김 부장들의 와이프들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차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입간판이 커다랗게 떠 있더라고요.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한자도 빠짐없이 저희 남편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막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예능인 줄 알았어요. 찾아봤더니 드라마인데 마침 그날 그 드라마가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 장면에 이제 쓰레기를 남편이 뭐 아침밥을 먹고 이제 쓰레기를 막 버리고 막 와이프는 막 쫓아가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 순간 저희 남편이 끄고 들어갔어요. 자기 얘기 아닌 것 같다고. 부인이 밥도 부인도 차려주지도 않고 자기는 자기가 쓰레기를 들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항상 쓰레기 버리기 때문에 자기 얘기랑 너무 다르다면서 끄고 들어가더라고요. 되게 화를 내면서. 저는 저희 남편이 먼저 보고 너무 재밌다. 내 얘기다. 너 좀 보면 안 되겠니? 추천을 하는데 제가 저희 남편의 그런 취향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터라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있다가 우리도 이제 이거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몰아가지고 보면서 남편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시나요? 진짜 이래? 이거 진짜야? 그 얘기를 정말 한 몇 번이나 물어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위계질서가 되게 타이트한 데서 일을 안 해봤고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명세빈에게 감정이입은 아니지만 그 입장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더 봤던 것 같아요. 드라마. 거의 유사한 그래도 큰 조직에 다니고 있는 분이 우리 숙자님인데 봤을 때 어때요? 싱크로율이 실제랑 비슷한가요? 저는 굉장히 보증이 잘 된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약간 김 부장 팀보다는 제가 다니고 있는 조직은 약간 도 부장님네 조직과 비슷한 류거든요. 근데 이제 김 부장 같은 조직도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영업 부서 중에는 아직도 그런 부서가 많더라고요. 위계 질서가 확실하고 아직도 막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는 회식에 약간 막 으쌰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이제 일부 대기업 영업 조직에서는 있는 것 같고, 을 하는 부분이 어쩌면 좀 약간 올드한 느낌도 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조직 생활을 15년 전쯤에 한 3년 빡세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작은 빡센 조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작은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다 하고 넘어갔던 건데 그 드라마에 나오길래 우리 회식 문화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 부장님네 회식 문화가 제가 회사를 입사했을 때 제가 이제 입사 20년 차인데 네, 고생하셨어요. 네, 제가 이번 달로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 회사를 다닐지 몰랐는데 학기를 따라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입사 20년 차가 되었는데 그 20년 전에 제가 입사했을 때가 딱 그 김 부장님네 회식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회식이 어떻게 변했나를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회사라는 게 생긴 게 해방 전후에 대기업들과 발전 계획을 하면서 이제 회사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모두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끝나고 소주 한잔하고 집에 가고 그전엔 저희가 농업사회였잖아요. 그 당시에 회식은 새참 때 막걸리 한 잔. 왜냐면 다 같이 일하다가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끝나고 뭐 김장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온 마을이 모여가지고 뭐 김장을 담고 나가지고 그 새로 생긴 김장에 으쌰으쌰 하면서 한잔하고 약간 그런 가족적인 회식 문화가 있다가 그게 이제 회사가 생기면서 회식 문화로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입사했을 때까지 쭉 이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회식을 하면 정말 당연히 1차, 2차, 3차 소맥이 돌아가고 폭탄주가 돌아가고 아시죠? 3년 빡세게 하셨으니까 한 명씩 일어나서 막 건배사 하고 맞아, 건배사의 고통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어요. 맨날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센스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뻔하지 않으면서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그런데도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건배사를 하고 1차, 2차, 3차를 하고 그리고 꼭 노래방에 가야 돼. 그럼 노래방에 가면 또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걸 계속 하는 문화를 쭉 하다가 이게 뚝 끊긴 게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가 정말 저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아주 훌륭한 것도 줬죠. 그때 집합금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3인 이상 집합금지 생기고 9시에 식당이 다 문을 닫고 회사에 회식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아예 회식 문화가 사라졌었고 그때 다시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그 회식 문화가 생길까 말까는 회사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저희에게 이제 MZ가 출연을 했죠. 대부분은 MZ들은 점심 때 맛있는 걸 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 제 친구들을 물어봐도 MZ는 무조건 핫플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으면 회식에 온대요. 근데 그게 아니면 회식은 내 돈 주고 안 먹으나 못 먹는 음식. 저는 옛날부터 MZ였나 봐요. 저는 이제 이런 유계이가 있는 조직은 아니지만 회식에 안 간 적도 되게 많고 저는 약속 있습니다. 24살 때도 네. 그리고 노래방은 따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3차 폭탄주는 그러니까 TV에서만 봤지 폭탄주를 제조하는 장면을 한 번도 그래서 이제 TV 보면서도 진짜 저런다고? 정말 영업부장들은 저렇게 막 현란한 무브로 이걸 한다고? 이런 당연히 하고요. 저희는 신입 직원 연수 때 폭탄주 제조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커리큘럼으로. 진짜요? 네, 회오리주, 피라미드주 이런 거를 직접 와서 시연을 보여주시고 각도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젓가락을 어떻게 올리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만드는 사람마다 맛이 진짜 달라요? 완전 다르죠. 왜죠? 손맛이 있지. 비율의 차이인가요? 전체 회식을 하면 이제 신입사원들은 무조건 완전 타겟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기들 한 7명 있었어요, 저희 부서에. 그러면 모두 다 같이 이제 그 숙취해소제에 이제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심해서. 그래서 각자 집에서 헛개나무 추출물을 흑염소 같은 데서 짜주는 그 시장 같은 데서 짜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맡겨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헛개나무 그걸 주문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팩에 넣어서 이제 꺼내 먹을 수 그걸 다 이제 나눠서 같이 먹고. 저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안 먹으면 이제 옆에 동기가 2잔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 중에 종교적 이유로 아예 안 먹는 언니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일단 누군가는. 일단 그 한 잔은 무조건 나눠 먹어야 되는 거고. 저는 기도를 늘 했습니다. 저는 야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회식만은 제발. 근데 저는 약간 이 MZ분이랑 우리 MZ분이랑 다르게 저는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MZ분이랑 다르게 저는 대학교 때도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대학교 때 10kg 이상 찌셨죠? 약간 1년 만에 10kg 쪄가지고 참 우리는 비슷한 공간에서 다른 삶을 살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저는 대학교 내내 그렇게 폭탄주를 말아 마시고 돌리고 이런 거를 늘 하다가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질감이 1도 없었어요. 살던 연장. 그래서 그냥 원래 뭐 직급도 이렇게 나오는데 숙자님네 회사는 지금 직급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저희 완전히 똑같아요. 네. 회사마다 좀 다르죠, 그거? 직급이 이렇게 쫙 있는 회사가 있고 요즘에는 없애는 추세잖아요. 팀제 회사는 팀장 팀원, 대리사원 주임 이런 거 하지 말고 팀장 팀원 해가지고 뭐 님으로 호칭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매니저님이라고 부른다던가 모두가 매니저님이에요. 팀장님을 제외하면 모두가 매니저님 해가지고 약간 그런 동등한 문화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왜 CJ에서 처음에 님자를 도입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획기적이었어. 그게 벌써 제 신입 때부터 님자, CJ가 님자를 도입하는 바람에 저한테도 우리도 님자를 도입하자고 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지금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랑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호칭이 없잖아요. 미스터, 맞아요. 미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 했을 때 제가 회사를 다녔었는데 팀장님 외에는 다 팀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5년차 선임도 팀원. 맞아요. 1년차 신입사원도 팀원인 상태라서 저는 그나마 신입이어서 선배님 다 하면 돼서 그나마 나았는데 중간 계급인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누구야예요. 말자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매니저, 디렉터, 바이스 프레지던트, 시니어 프레지던트, 익제큐티브 프레지던트 이런 식으로 원래 평등한 사회다 보니까 직급을 그렇게 많이 안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본이 좀 동이 나누는 편인데 종신고용, 연공서열, 연차를 쌓으면 승진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일본의 그 직급 문화 하니까 생각나는데 일본은 되게 위계 질서가 정확한 나라고 일본의 결제판 문화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면은 일본은 얼마 전까지도 도장을 찍었어요. 저희 남편이 10년 전에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도장을 찍었대요. 도장이 사장님만 세울 수 있어. 세우는 거. 도장을 찍는데 도장이 동그랗잖아요. 이게 손바닥이 도장이면은 도장을 이렇게 세워 찍어요. 근데 이제 여기 책임자는 도장을 눕혀야 돼. 사장님을 쪽을 향해서 다 인사를 하고 있어요. 각도가. 그래서 그 각도도 사장님이 제일 높고 상무님은 조금만 숙여도 돼. 그 다음에 팀장님은 더 많이 숙이고 과장님은 더 많이 숙이고 그럼 완전히 횡으로 쓰 횡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절을 하는 느낌으로 결제가 찍어 올라가요. 그래서 사장님만 서 있어. 그게 일반적인 문화인 네, 거예요?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네요. 김 부장님 회사가 대표적으로 그 대기업 문화, 뭐 우리 통신사 중 하나를 이제 그것과 정반대되는 느낌으로 보여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들 맞아, 질투는 나이. 그 스타트업 얘기도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드라마상에서는 좀 되게 쓰레기처럼 너무 그냥 부잣집 애들의 유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약간 묘사가 좀 아쉬웠다. 왜냐면 서사가 이제 그 가족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아들이 그런 약간 위기를 겪는 걸 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곤 해도 너무 뭔가 알맹이가 없고 뭘 팔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그 직책 이름도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최고 파괴 책임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완전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다 싶기도 해요. 이쪽에 완전 위계 질서가 너무 확고한 데랑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맨날 파티만 하고 노는 이런 데랑.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지금 그 회사가 센터필드에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신식 건물에 대기업이 딱 들어가 있고 스타트업은 한옥에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층 단층에 한옥이고 여기는 초고층에 완전 신식 빌딩이고. 스타트업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프레임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겪은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즘 친구들이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굉장히 존중해.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아이디어를 실행해서 독서를 많이 하고 그걸 배워서 실제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단단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당연하던 시절인 세대보다 그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보니까 그 스타트업을 뭐 망하더라도 그냥 노동 조직이 다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줬어도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는 갓생 그 단어도 이 친구들이 진짜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나온 단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매일매일 내 몸을 관리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그냥 이걸 성과를 내서 시험을 붙어서 어디에 들어가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만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좋은 음식을 내가 먹고 운동을 얼마나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계속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실제로 관리를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보다 한두 세대 더 아래인 친구들은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더 단단한 게 아닌가.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약간 우리나라 북유럽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젊은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머리 위에 회사원 말고 다른 게 떠올라.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러닝을 하는 친구야. 그다음에 뭐 이 친구는 뭐 책을 좋아하는 친구야. 아니면 이 친구는 뭐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야. 뭐 아니면 이 친구는 요즘에 수영하는 친구야. 이 친구는 테니스에 미쳐 있어.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그게 저는 우리 윗세대는 그런 게 안 떠올라요. 회사 외에 다른 아이덴티티가 필요한데 진짜 이 세대, 우리 세대, 윗세대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회사가 전부이고 오히려 가정까지도 소홀하면서 회사에 완전 올인했던 삶이었으니까 더 훨씬 바람직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독 더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이나 기질을 가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는 못 다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뭐가 궁금했냐면 저는 되게 MBTI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찾아봤어요. 나의 MBTI가 약간 대기업과 맞지 않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대기업과 맞지 않는 MBTI 몇 개가 공통적인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의 MBTI가 나왔어요. 저의 MBTI가 나왔는데 제가 ISTP거든요. 네, ISTP가 안 맞는 탑 5 정도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잘 맞는 것도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기 전에 MBTI가 무엇이죠? ESTJ입니다. ENFJ입니다. F가 들어가는 사람은 잘 안 맞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P가 들어가는 사람도 아무래도 네,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대기업에 가장 잘 맞는 게 ESTJ고요. 그리고요, 제가 회사가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투비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준비해온 게 대기업의 임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MBTI가 ESTJ. 그리고 ISTJ 2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TJ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대기업에서. 사업 말고 대기업에서. 네. 그리고 미국 것도 있었어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근데 미국은 N 성향을 가진 CEO들이 조금 더 많대요. 약간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보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십시오. 화이팅. 우리의 희망. 숫자.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명세빈 씨가 연기했던 그 김 부장 와이프 지위를 성격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명세빈을 보면서 연기는 잘 하셨는데 감정이입이 되진 않았던 것이 저는 그렇게 좋은 와이프가 아니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런 와이프가 있으면 사실은 회사에서 힘들어도 성공한 삶이죠. 뭐 퇴직을 하더라도 성공한 삶이죠. 저 마지막 장면, 어제 마지막 장면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어쨌건 길을 살려주려고 되게 애를 쓰고 네 그런 장면 배워야 되나 반성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봤고 전업주부라서 또 다른 면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워킹맘들은 아무래도 자기도 일을 해야 되고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다 맞춰주고 올인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떠세요? 워킹맘이시니까? 저는 뭐 반성은 전혀 안 됐고요. 그냥 저는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런 와이프가 갖고 싶다. 너무 전형적인 그런 클리셰로 안 가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김 부장 정도의 캐릭터면 집에서도 폭군처럼 굴어서 가족도 파탄이 나고 약간 그런 클리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들에게는 따뜻한 아빠, 아내와는 관계가 돈독한 그 아내와 아들이 아빠의 싫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존중해주고 그런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잘 안 그려졌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은 됐고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좀 약간 이질감이 있었던 인물이 공장의 그 반장 있잖아요. 정은채 씨가 연기를 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너무 튀는 거예요. 너무 정의의 사도 이면서 너무 현실에 없을 것 같은 딱 도덕책 같은 인물이어서 그 공장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 밥 먹으러 뛰어가는 그 장면도 너무 만화적인 설정 아닌가요? 그럴 일이 있을까? 그 현장직 분들이 좀 화를 내시긴 하더라고요. 온라인 그 여론도 도부장님 또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깔끔한 부장님으로 나오는데 도부장님은 눈빛이 좀 매섭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얘기에 제 생각에는 도부장님이 반전의 요소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분이 거기서 이제 전문대 출신의 대기업 들어와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팀원들이랑도 굉장히 소통하는 뭐 부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도부장이 가방을 떨어뜨린 순간이 한 장면 있거든요. 그때 약간 이렇게 인상을 팍 쓰는 장면이 지나가요. 저는 약간 그게 암시 같거든요. 뒤에 도부장의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팀 합치고 나서도 약간 회식할 때 배제시키고 약간 이런 살짝 보이는 포인트들이
뭔가 도부장이 뒤에 캐릭터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권사원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권사원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권사원이 엄청 신입의 MZ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하나는 친구인 과장을 승진시켜주려고 올해는 승진 못하겠다라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말했을 때 딱 인상 쓰는 그 장면. 사실 회사에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우리 팀에서 누구를 고가를 잘 줘야 되니까 너는 이번에 못해. 많은데 걔는 딱 그거를 이렇게 표정으로 드러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 부장이 영업을 뛸 때 영업처 배분을 해주는데, 송 과장한테는 굉장히 쉬운, 재계약이 쉬운 걸 배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김 부장이랑 정대리가 가는 데는 되게 어려운 데를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거 너무 편파적인 배정 아니야? 라고 이제 송 과장이 돌아와가지고 말했더니, 월급을 많이 받으시고 두 분이니까 당연히 더 어려운 일 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확한 공정이라는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은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하고, 요즘에는 다면평가해서 밑에 사람들이 또 이제 상급자들을 다 평가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옥에 티로 남을 수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여동생과 제부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여자 형제가 없어서, 여자 형제 아무도 없네요. 그 자매들 중에 정말 찐친이고 서로 너무 사랑하는 그런 자매도 있지만, 약간 이렇게 견제하고 서로 질투하는 그런 관계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도 웃겼어요. 그 낙수가 무식한 공돌이 주제에 이렇게 자기 제부를 폄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영학과 출신일 테니까, 영업부장은. 그래서 저런 포인트도 약간 옛날 마인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또 거기 제부가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뭐 부장님들, 영업 부장님들 뭐 알아봤더니 뭐 연봉이 하하하 하면서 개발자 연봉에 비하면 하하 이렇게 무시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서로가 서로를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200만 유튜버의 고발로 나오면서 그걸 이제 막는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현실 고증이 잘 돼 있고 요즘다운, 옛날 같으면은 그 대기업의 일개 유튜버와의 그런 대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요즘은 너무나 오히려 대기업이 더 질 수 있는. 네. 그러고 거기서 또 나오는 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요즘은 정말 대세잖아요. 그 예전처럼 막 묻으려고 하고 막 그러면 그게 더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그것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막 그쵸?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사죄하고 막 이런 모습이 저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오히려 예전에 그냥 권력이나 조직의 크기나 이런 걸로 눌려지던 그런 게 좀 많이 사라지고, 개인도 충분히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사람이면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권력이랄까?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돼서, 그 유튜버가 무슨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대기업을 들어갔는지 그런 스펙과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대기업과 대비가 되는 건데, 김 부장은 김 부장을 떼는 순간 그 사회에서 이제 약간 이름이 사라지는데, 그 유튜버는 개인 자체로서 굉장히 큰 브랜드잖아요. 그게 이제 송계령의 핵개인 사회라는 거랑 연결이 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싸움이.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기 자체로서 브랜드가 되고, 그 자체로서의 활동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랑 연결이 돼서 그 송기령 작가님이 이번에 새로 내신 책이 경량문화에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좀 연결이 되는 게, 대기업이라는 이건 약간 중량, 옛날에 전통적으로 있던, 산업화 이후에 전통적으로 있던 큰 조직이잖아요. 이 조직이 지금까지는 그런 조직의 힘으로 살아남았지만, 어떤 외부에 있어서 전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개별 부서의 성과에 더 집착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아웅다웅 다툼을 하면서 오히려 전체 큰 조직에는 오히려 해가 끼치는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게 좀 한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오히려 조직이 가볍고 작았다면 그 안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우리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영업 1팀이 더 책임을 질 것이냐, 영업 2팀이 책임을 질 것이냐, 상무가 질 거냐 전무가 질 거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경량 문화, 그 유튜버 팀은 많아봤자 2-3명 내지는 진짜 많아도 10명 이내일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팀이 더 발빠르게 빠르게 이 모든 걸 다 반영하고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걸 찾아봤는데, 임원이 되려고 거의 목숨 걸고 노력을 하잖아요. 김 부장도 그렇고, 뭐 도 부장도 그렇고, 허 차장도 임원을 못 달고 나갔고. 근데 백상무는 이제 그 임원의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그러면 임원이 되면 일반 직원이랑 그럼 뭐가 다른가? 우선은 근로기준법상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런 라인까지는 근로자. 이제 임원 단계, 이사, 상무, 전무, 뭐 부사장, 사장 이런 라인으로 가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게, 때부터는 위임계약 그리고 계약직 개념으로 가고 겸업의 느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되는, 대신 권한이 훨씬 커지고 보수와 성과급 같은 게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일단은 기본 연봉 자체가 우리나라 뭐 매출 한 10조에서 30조급의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장급 연봉이 보통 9천만 원에서 1억 3천 사이 정도라고 하면, 상무이사부터는 1억 5천에서 2억, 전무이사 2억에서 3억, 부사장급은 한 3억에서 4억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성과급도 임원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에서 300%까지도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실적이 나쁘면 영원도 가능하고요. 스톡옵션, 성과 연동 주식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혜택도 있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임원 전용 사무실, 거기 김 부장이 들어가서 앉아보잖아요. 복지카드도 일반 부장이 뭐 30만 원대라면 임원은 뭐 100만 원대 정도. 그 외에 골프나 외부 활동 예산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출장이나 숙박 기준도 해외에 가면 뭐 비즈니스석을 제공을 해준다든지, 5성급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임원 연금도 가입이 돼서 퇴직할 때 따로 일반 퇴직금 외에 별도의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학비 같은 것도 지원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녀 학비, 네, 그런 것도 사실은 크잖아요. 뭐 사립대 학비가 맞아요. 보통이 아니니까. 외국에서는 회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아, 네. 그 미국은 한국처럼 이제 팀 전체가 모여야 된다는 전통이 약하더라고요. 1920년대 금주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폭력, 빈곤, 노동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이제 술로 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회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술을 금지를 시키자라고 이거를 연방 헌법에 박은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그게 암흑시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막 조폭 조직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갱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걸 몰래 파는 술집들, 스피크이지라는 술집들이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그거를 1933년에 그 법을 다시 폐지를 시켜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약간 술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덜 발달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고요. 약간 이벤트 중심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연말 파티를 되게 크게 한다던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약간 미팅을 파티처럼 한다던가 라는 문화가 훨씬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또 일본은 어떤가요? 아, 일본은 이제 에도 시대로 거슬러 가는데, 에도 시대에 이제 접객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사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랬는데, 밤에 요정에 가가지고 서로 만나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유대 관계가 생기고 계약도 이루어지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접객을 하는 거를 약간 서비스의 표준처럼 만든 문화가 있어요. 그걸 오모테나시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겉과 속이 없이 다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일본에 지금 현재도 많이 잔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은 이제 들어가면은
그 앉는 자리까지 정해져 있어요. 높은 사람이 제일 안쪽 상석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간에는 뭐 제일 낮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고, 상대 술잔이 비었는지 항상 봐서 술잔을 항상 채워드려야 되고, 근데 그런 게 현대까지도 남아있거든요. 일본은 회식도 자리에서 이제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고 서로 막 되게 존대하는 문화도 있고, 반면에 약간 술이 취하면 약간 그거를 조금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김 부장이 찢어진 전단지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맞아요. 건물주가 찢어버린 전단지를, 그쵸? 친구분과의 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되게 크게 나오는데, 이렇게 월세 3천 이렇게 찍히잖아요. 연세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도 건물주의 꿈을 품고 그 상가를 아마 이제 이후에 분양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소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형적인 안 팔리는 상가 같은 거를 광고에서 파는 구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 있다. 여기는 호재가 있다. 주변에 스포츠 센터도 있고 뭐 지하철 5분 거리고 유동인구가 아주 많이 다니는 그런 상가 1층에 이제 여기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이 들어올 만한 자리다, 혹은 이미 예비적으로 얘기가 다 돼 있다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분양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 10% 정도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다 대출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요. 1억짜리 상가면 1,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준공이 나면 털어 들어오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를 받고 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도금은 보통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냥 사인만 하면 중도금이 저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중도금을 냈다라는 자각조차 없어요. 나중에 준공이 나고 잔금을 치러라는 연락이 오면 그 중도금 대출까지 모두 내 대출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 중도금 대출 기간 동안은 무이자가 사실은 무이자가 아니라 은행에는 이자를 주는데 시행사나 신탁사에서 돈을 대신 내주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잔금 지급기일이 됐는데 잔금을 못 낸다. 그럼 그때부터는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모두 내가 다 안아야 되는. 그 무이자가 아닌. 절대로 함부로 투자할 만한 일은 아니다. 물론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약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더 많이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거기 아들이 그 방송사에 퓨처리스트, 그러니까 대학생 무슨 체험단 같은 걸, 마케터 같은 걸 신청하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KTF의 모바일 퓨처리스트 1기였어요. 몇 년도입니까, 그게? 말할 수 없습니다. 1기였어요, 정말. 뭐 검색하면 다 나오겠지만, 그때는 KTF였고, 지금은 KT지만,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은, 전국의 대학교, 20개 대학교에 각 학교마다 10명씩 모바일 퓨처리스트를 뽑아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과제를 주는 거예요. 이제 20개 학교가 내고 나면 그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10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한 팀이고 학교 20개가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200명이 다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근데 막 그 젊은이들이 막 다 같이 모이고 하니까 그게 막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막 그런 미션 같은 것도 약간 KTF의 마케팅 아이디어가 될 만한 그런 미션을 이제 대학생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생활도 약간은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의 우리 학교 친구들이랑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에 20개 대학에서 이렇게 좀 재밌는 친구들이랑 같이 약간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고 해서 저는 되게 재밌어서 제 친구들한테 다 추천해서 제가 1기, 제 친한 친구들이 2기, 3기, 4기 쭉쭉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네, 감개무량했습니다. 보면서. 근데 그게 스펙이 한 줄이 됐나요? 스펙이 한 줄이 됐죠. 잘하셨네요. 수자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그러게요. 모바일 퓨처리스트. 저는 저 같으면 약간 기빨렸을 것 같거든요. ESTJ. 그러니까 되게 모르는 사람이 200명이 모이면서, 근데 뭔가 나도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고 막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되게 즐거워하셨을 게 너무. 아기보사님이 그랬거든요. 회사원이 체질이로. 숙자님은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지인 것 같습니까? 저는 회사에서 보면은 송 과장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아래
그다음에 선임 팀원 정도 되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송 과장한테 가장 많이 이입을 하는데, 이제 송 과장 보면은 부장님한테 쓴소리도 하잖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가 뭐 유튜버를 처리하냐, 뭐 저거를 처리하냐 할 때 부장님한테 쓴소리도 따박따박 하고, 그러면서 부장님이랑 오래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짠함이 있어서 막 팀원들이 부장님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 할 때도 나는 그래도 좀 안쓰럽다 부장님이 막 이런 말도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마음도 있고, 약간 그게 굉장히 중간 관리자로서의 고충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을 달래면서도 이제 팀장님 비위도 맞추고 심지어 상무님 부동산까지 봐주잖아요. 오늘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고 7화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있는 콘텐츠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